네, 안녕하세요. KBO의 다양한 변화에 알아보는 시간 125 3루의 MC 유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왜 1위와 뭐죠? 125 3루죠? 이리 와서 다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 약간 그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올 시즌 정말 KBO의 많은 변화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보팬 1루와에 이렇게 나와주셨던 분들인데요. LG 트윈스 팬 김세현님과 두산 베어스 팬의 황인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보팬 1루와에서 두산 베어스 팬으로 출연했던 황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보팬 1루와에서 LG 트윈스 팬으로 출연한 김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크보팬 1루와를 봤는데 두 분이 굉장히 또 방송을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많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KBO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KBO에 또 관련된 관계자가 빠질 수 없잖아요. KBO의 핵심 관계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크보를 이루다에도 출연해 주셨던 커뮤니케이션 팀의 이경호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호입니다. 예, 저는 KBO에서 눈과 귀와 입을 맡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팀 이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눈가 뭐요? 눈과 귀와 입을 같이. KBO의 태양시네요. 네, 거의 눈, 코, 입을 뭐 담당하고 있네요. 이분을 저희가 또 굉장히 또 어렵게 모셨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서 거의 뭐 삼고초려 끝에 모셨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없으면 야구의 얘기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야구 기자의 회장이신 정세영 문화일보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줘서 감사하고요. 다양한 야구 이야기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면 야구 기자의 시선에서 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고 함께 즐거운 시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BO의 새로운 변화 첫 번째 소식입니다. KBO 본사에 새롭게 스튜디오가 생겼다는 소식인데요. 정말 현장을 직접 담은 리포터를 저희가 모셨거든요. 어떤 분이 나오실지 좀. MC님이 본인 직접 아니세요? 아니요. 저는 출연료가 안 맞아서 네, 거기까지 가진 못했습니다. 예. 제 출연료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여서. 제가 알기로는 그 야구를 사랑하는 그 어린이들 팬분들에게는 굉장히 슈퍼스타. 그럼 내가 써야 되나?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성공한 덕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새롭게 오픈한 KBO 스튜디오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구 크리에이터 10년차 KBO 공식 유튜브 채널 크보를 이루다의 MC도 맡았던 성공한 덕후 톰톰입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KBO의 건물 아닌데요. 오늘 KBO에 이 엄청나게 멋진 스튜디오가 신설됐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곳에 와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긴 말할 필요 없이 바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자, 따라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빨리 오세요. 빨리. 자, 여기가 바로 지금 이번에 새롭게 생긴 스튜디오인데요.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와, 여기 진짜 대박인데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가운데 커다란 전광판이 멋지게 자리 잡고 있고, 더가운 느낌의 스튜디오와 그린 스크린까지 있고, 그리고 KBO 로고 등 작은 공간에 정말 알차게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 옆으로 멋진 배경의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사실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크보를 이루다를 촬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의 야구, KBO의 중심이 되는 공간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더욱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KBO 스튜디오 안에서 더 많은 컨텐츠들이 꾸준히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성공한 덕후 톰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스튜디오가 완전 예뻐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밝고 기운찬 느낌들을 받았거든요. KBO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올 시즌 또 KBO 리그가 더 밝고 기운찬 리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1루 3루 계속해서 KBO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KBO 리그에서 또 다양한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팬분들은 좀 알고 계세요? 저는 이번 시즌에 ABS 볼판 돕기 그것도 도입된다고 들었고 수비 시프트가 이제 제한이 된다고 들었어요. 또 피치 클락이 이번에 또 도입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런 용어들을 이제 기사나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사실 자세한 조항들은 잘 몰라서 오늘 한번 얘기해보고 배우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여기 기자님하고 또 KBO의 커뮤니케이션 팀장님도 당연히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시겠죠? 일단 AB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공을 들였던 제도인데요. 전 세계 프로 스포츠 야구 리그 중에 최상위 리그 레벨에서는 세계 최초로 도입이 됩니다. 그만큼 미국,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저희가 많이 준비한 만큼 올해 잘 적용해서 팬분들에게 굉장히 좀 깔끔한 경기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기자들은 비시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포인트가 바로 바뀐 규칙에 대한 것입니다. 바뀐 규칙을 잘 알아야지만 기사를 좀 더 꼼꼼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ABS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메이저리그에서 일단 도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입됐는지 기자들이 좀 전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 역시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꼼꼼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아, 너무 꼼꼼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빼곡하게 적어오셨어. 저도 가장 큰 변화는 AB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스트라이크 존의 정말 이 민감한 부분인데 저도 이제 선수 출신이고 투수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가 이게 제일 또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목소리로 돌아온 성공한 덕후 톰톰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할 ABS의 스트라이크 존 설정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스트라이크 존 기준은 크게 좌우, 상하, 앞뒤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좌우는 플레이트 중간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홈플레이트 좌우 크기는 43.18cm인데요. 거기서 홈플레이트는 그대로지만 가상의 선으로 양쪽 각각 2cm가 추가된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중간면인 여기로 공이 아주 살짝만 걸쳐서 지나가기만 해도 스트라이크, 걸치지 않으면 볼. 다음으로는 상하 기준입니다. 타자의 신장을 기준으로 상하 기준을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아랫단은 지면으로부터 27.6%, 윗단은 지면으로부터 신장이 56.3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플레이트 중간과 좌우 기준 그리고 상하 기준으로 중간에 면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대부분 투수의 투구가 곡선으로 살짝 떨어진다는 점을 반영해 가장 끝부분의 면은 중간면 기준보다 1.5cm 살짝 늘려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ABS 스트라이크 존 기준에 대해 이해가 잘 되셨죠? 이상으로 톰톰이 전달드렸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또 판단을 하면 공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또 심판의 역할은 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좀 기존 스트라이크 존과 너무 달라져서 혹시 이번 리그에 좀 혼선이 있지는 않을지 이에 대해 KBO는 어떤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사실 ABS 이 시스템을 제가 보면 생각했던 건 만약에 유희관 위원께서 지금 현역 선수였다면 제 생각에는 뭐 과거에도 야구 잘하셨지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옛날 경기 보면은 심판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깥쪽 승부를 할 때 초반에 이 심판의 존을 파악하는 시간도 있었고 안 잡아줬을 때는 볼넷이 증가하고 뭐 몰리면 안타를 맞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야구 규칙에 가장 가까운 존을 구현해내자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판정을 내려보자라는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판정은 이 존 안에 들어오는 우리가 설정한 이 두 가지 센서에 들어가는 공은 100% 스트라이크로 잡아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이 마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판의 룰은 뭐 사실 구심이 볼 판정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홈에서 세이프 아웃도 있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 볼 판정이 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된다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덧붙이면요. 반대 투구가 됐을 때 과거에는 반대 투구 시 심판이 잡지 못하는 존 그리고 또 몸쪽 높은 공 같은 경우는 놓치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확한 이 존을 잡게 되면 오히려 투수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기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가 공정성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하드거든요. KBO가 가장 먼저 ABS를 도입한 것도 이 공정성을 가장 최우선 기치로 내세우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도입한 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보면서 공정성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야구 팬들이 더 편안하게 또 경기를 즐겨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궁금한 게 이 두 팬분들은 이 ABS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ABS가 빨리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경기 중에 그 볼 판정은 선수들도 그렇겠지만 팬한테도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공정성 있게 이제 야구를 할 수 있다면 팬 입장에서도 와 이제 딱 마음 딱 내려놓고 경기만 더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멘트가 AI 같아요. 아니 뭐 누르면 AI처럼 계속 나오는데 여기가 ABS 아니에요 지금? 자동 멘트기인데 지금. 네. 저도 이제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심판분들과 선수분들이 원래 정해놓은 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존이랑 이제 많이 차이가 나면 그거를 적응하는데 선수들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약간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퓨처스리그에서 지난 4년 동안 이게 진행해 오면서 설문조사도 했었어요. 물론 초반에 이제 각 선수들이 생각하는 각 심판마다의 존과 아주 미세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게 적응을 일단 완료하면 매일매일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작은 차이의 존은 사라지고 항상 같은 존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편안하게 타석에서 투수와 그리고 투수는 타자 승부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현역 시절에 ABS를 만났으면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 뭐 제가 여기서 하자면 제가 현역 시절에 희관존이라는 그런 얘기가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만의 뭐 스트라이크 존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선수들에게 오해도 안 생길 수 있고 야구 팬분들이 또 공정하게 또 경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ABS의 얘기 들었는데 여기 또 팀장님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유희관님의 그런 약간 퍼펙트한 약간 정확한 제구력 짱이잖아요. 용돈 좀 드려야 정확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럼 ABS 도입으로 정확성이 얼마나 올라가는 건지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거든요. 정말 예리한 질문 주셨는데 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예. 지금 화면상에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그래픽화한 그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운데 파란색이 ABS가 판정한 공입니다. 그럼 약간 직각형으로 스트라이크 존 그대로 판정이 되고 있는 거고 위아래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신장에 따른 차이입니다. 키가 큰 선수와 작은 선수 중에 약간 다르기 때문에 좌우는 거의 일직선이죠. 걸치는 공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 심판이 본 존은 약간 타원형을 이루고 있죠. ABS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사람 심판과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91에서 93% 정도 정확성이 나타나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럼 하루에 심판이 판정하는 공이 타격이 이루어진 공을 제외하고는 약 180개 정도인데요, 평균. 그중에 약간 7%, 8%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 KBO 리그 심판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그러나 앞으로는 이 정확도라는 개념은 이제 저희가 좀 잊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판정이 얼마나 정확하냐가 아니라 ABS 존에 들어오는 공은 무조건 스트라이크로 잡아냅니다. 이 존을 얼마만큼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이 존에 맞춰서 승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떤 투수는 심판분들이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투수는 ABS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뀌어진 그런 변화에 선수들도 맞춰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요? 좀 시원해지셨어요? 완전 짱입니다. 그래요? 리액션이 짱이에요. 예. 이 KBO에서 변화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중에 키가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과연 거기에 존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경기 중에 키가 확 큰 경우가 있는지. 얼마나 크겠어요? 경기 중에 키가? 네? 시즌 전에 모든 타자들의 신장을 측정해서 입력을 하면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스트라이크 존 위아래를 설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봤을 때 좀 키가 많이 자란 선수는 당연히 재측정을 해서 입력값을 달리하면 그 선수에 맞춰서 그 존이 설정이 다시 되는 시스템이죠.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대비가 되어 있는데 경기 중에 크면은 그건 어쩔 수 없죠. ABS 그 시스템이 경기 중간에 먹통이 되거나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은 뭐 심판이 다시 개입하나요? 아니면 뭐 굉장히 재부팅을 중요한 하나요? 질문이세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여러 차례 그 시스템을 점검했고
최대한 그 안정성이 보장되는 걸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예외 규정에 따라서 심판이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이걸 조사하면서 좀 알게 된 사실인데 ABS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 포스트 시즌에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큰 이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인데 이 ABS가 도입되면 이 포수의 플레이밍에는 정말 아예 효과가 없는 건지. 뭐 현장에서도 그 뭐 미트지라는 용어도 썼죠. 예, 프레이밍 많이 하는데 사실 프레이밍이 사실 미국에서 특히 더 포수의 능력치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프레이밍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센서 뒤에 있기 때문에 포수의 미트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포스들이 이 심판분들의 눈을 속였지만 이 ABS는 속일 수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선수들이 ABS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항의를 하면 뭐 퇴장을 당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항의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의 판단의 주체가 개입돼서 판정을 한 게 아니라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표준화 모델에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항의의 대상이 아니죠. 뭐 누가 만에 하나 항의를 한다면 아니 ABS가 항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심판에 만약에 항의를 한다 뭐 그렇게 된다면 사실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일단 심판이 콜을 듣고 이걸 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라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4년 전에는 저도 뭐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는데 좀 기다려야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네. 거기 들어오고 볼 이렇게 나오고 스트라이크 나왔었는데 저희가 정말 역량을 다 투입해서 이거를 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거의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저도 초반에 봤는데 이 투수가 던지고 뭔가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을 잡았을 때 바로 콜이 나와야지 투수들도 신나거든요. 던지고 가만히 있다가 아웃하면 뭔가 흐름이 깨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는데 요즘은 또 실시간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사람이 판정하는 시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ABS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알게 되는 것 같은데 눈과 귀가 KBO의 눈과 귀가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정말 즐겁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계속 얘기하다가는 오늘 하루 종일 모자랄 것 같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고요. 그럼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계속해서 더 깊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1루 3루. 아니 뭐야? 맞나?